볼 건데, 우리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항의 덧셈 뺄셈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우리는 전개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항의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이 인수는 곱해진 식 또는 수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졌었을 때 전개할 때 배웠었던 것에 대한 역연산이 바로 인수분해니까 전개할 때 맨 처음 배웠던 게 무엇인가 볼까?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뭐였어? 전개할 때 맨 처음 배웠던 게 분배 법칙서부터 배웠었지. 이렇게. 그치? 이거 어떻게 됐었니? AB 플러스 AC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치?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전개였던 거야. 그렇다면 인수분해도 마찬가지겠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처럼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내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뭐냐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야. 그럼 공통인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B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거야. AB 입장에서 곱해져 있는 거 생각해 볼까? A가 있고 B가 곱해져 있는 거지. 물론 뭐 A, B도 자체적으로 곱하기 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곱하기 1이니까. AC 입장에서도 뭐가 있었겠어? A도 있고 C도 있고 AC도 있었을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런 애들 중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있는 애가 뭐가 있겠냐는 거지. 뭐가 있어 지금? A. 그죠? 여기 A가 있죠. 얘네들을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 공통인수를 묶어낼 건데 그럼 묶어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 야 너희 똑같이 곱해져 있냐? 그럼 너희들이 손잡고 나가. 손잡고 나갔고 그리고 남아있는 걸 그대로 적을 거야. 여기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어? B 남아있지? 더하기 남아있고 C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그치? 이것을 우리는 공통인수를 묶어낼 거야. 우리가 지금서부터 인수분해 방법을 크게 4가지를 배울 텐데 그 4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이 인수분해로 가장 수월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공통인수를 묶어내야 돼. 항상 공통인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좀 더 수월할까를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개할 땐 또 어떤 게 있었어? 전개할 때 우리는 전개할 때 말이야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웠었지. 그치? 복습 한번 해볼까 나? 곱셈 공식 4개를 배웠었어? 기억나시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가 됐었지? A 제곱에 플러스 2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었지?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여기는 완전히 똑같은 애들 2개 곱한 거. 여기서는 앞에 거 완전히 똑같은데 뒤에 거는 안타깝게도 부호만 다른 애들 거. 얘 전개하면 뭐였었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외우자는 거였어.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 이건 뭐야? 앞에 거는 완전히 똑같은데 뒤에 거는 또 완전히 다른 애들. 이런 애들은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랬었어. 합. 그리고 곱 이런 형태가 되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었지? 또 하나가 뭐였지? 뭐야? 다 다른 애들. 다 다른 애들. 생판 모르는 애들. 그래서 얘는 그냥 전개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 ACX제곱에 이렇게 된다 그랬었어. AD 플러스 BC가 바로 1창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상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곱셈 공식이니까 우리는 이 반대로 할 거면 이쪽 반대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모두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배우는 순서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반대로 올라갈 거야.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인수분해 방법이야. 가장 인수분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형태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얘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고, 이것보다 얘가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겠고, 이것보다 좀 더 얘가 수월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거는 이제 수월해지는 것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얘야. 그럼 얘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가? 이 반대쪽 방향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제곱에 대한 계수가 a하고 c가 있었다고 생각해봐봐. 적절하게, 얘도 적절하게 b, d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x자로 곱해. 그래서 ad 플러스 bc로 만들고, 요 놈에 대한 결과물, 얘가 플러스니까 적절하게 뿔뿔이나 마마를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니 뿔뿔이면 ad 플러스 bc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부호를 전달해 주시고 읽어줄 때는 이렇게 읽어줄 거야. 순서에 맞춰서. 곱할 때는 x자로 곱했지만, 알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서부터 먼저 연습을 할 거야. 연습을 빨리 한번 해봅시다. 쭉 넘기셔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3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이야. 적절하게 찍어보자. 얘 3, 1이 있을 거고 8은 뭐가 있을까? 8 2, 4 4, 3, 12에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만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답일까? 얘가 맞불 이렇게 되면 정답일까? 이렇게 읽었을 때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읽으면 정답일까? 아니지. 오답이야. 왜 오답이야? 아, 이 새끼 곱했더니 뭐가 됐어? 플러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돼버리네? 얘가 플러스니까 뿔마가 아니라 뿔뿔이나 마마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가, 그치? 그러면 뿔뿔로 바꿔볼까? 안 되잖아. 마마로 바꿔볼까? 안 되네. 다른 걸로 해자. 속을 뻔했네. 얘가 아니네. 다시. 뭘로 해볼까? 4, 2로 해볼까? 2, 3은 6, 4, 1은 4. 어때? 마마를 하면 마이너스 10이 만들어지겠네. 마마, 그렇지. 플러스니까 같은 부, 괜찮아.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고? 3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 알겠죠? 다시. 이번엔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 15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2야. 여기서 어떤 숫자를 할까 해서 실패하는 거는, 아까 전처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는 그냥 그날 운인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수월할까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지금은 그냥 뱉어내. 아니면 지우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점 빨라지는 거야. 15 뭐가 있을까? 3호 합시다. 3호. 12는 26? 그냥 해보는 거야. 63, 18, 25, 10. 뿔 말해서 10을 만들 수 있나? 안 되네, 안 되네. 그죠? 6, 2로 바꿔볼까 했는데, 6, 5, 30이야. 너무 큰 거 아니야? 11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번엔 3, 4? 3, 4 해보자. 4, 3, 12, 3, 5, 15에 뿔 말을 붙여서 플러스 11을 만들어야 돼. 맞뿔. 이것도 아니겠네? 그럼 3, 4 아니면 뭐 해볼까? 4, 3 한번 해볼까? 3, 3은 9, 4, 5, 20. 플러스 11을 만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되겠네? 만들어져? 됐네. 부호 옮겨줘도 괜찮지? 얘가 서로 다른 부호였을 테니까 끝났네. 3x 플러스 4에 5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실패하는 과정,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은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인 거야.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 뭐 할까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하에 가면서 찾아낸 게 더 나았습니다. 20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이야. 20 뭘로 해볼까? 4, 5 한번 해봅시다. 6은 3, 2 해볼까? 2, 4, 8, 3, 5, 15. 얘가 마이너스니까 뿔 많아. 맞뿔을 붙여서 빼기 7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네. 맞뿔이면 되겠다. 맞뿔 정리해보자. 그치? 그렇다면 가능해지죠? 인수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4x 마이너스 3, 5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하나만 더 해보자. 다시 하나만 더 해볼 거야. 9x제곱 요거 조심해야 돼.
제가 지금 실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디서 실수했는지 보세요. 4y 제곱이야. 먼저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3, 3 한번 해보시고 4는 4, 1 4, 1 4, 3, 12에다가 3, 1은 3? 안 되겠는데? 그죠? 그렇다면 1, 4도 의미가 없을 거고 그죠? 2, 2를 해도 2, 3은 6, 2, 3은 6 어우 20 만들기 힘들겠는데? 그렇다면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럼 3, 3 말고 뭐 해볼까? 9, 1 한번 해볼까? 그 다음은 2, 2 한번 해볼까? 2, 9, 18에 2가 있을 테니까 플러스 20 됐다 뿔뿔 플러스 20 만들어졌지? 부호 전달해주고 조심해야 돼. 부호 전달해주고 얘네들 임무는 끝나. 그래서 얘는 9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 이렇게 적은 거야. 그랬더니 오답이래. 왜 오답이야? 그쵸. y 제곱이 있으니까 y 제곱은 사실 2 곱하기가 아니라 뭐였어? 2y 2y였던 거야. 그쵸? 자기가 자꾸만 이런 실수 때문에 오답이 나온다면 이렇게 문자 곱해줘.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사실 안 곱해줘도 여기를 9 더하기 2라고 하는 친구들은 난 거의 못 봤어. 여기 항상 9x가 시작되는 부분들에서 실수는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니까 이 상수항 부분은 특히나 문자를 한번 좀 더 적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습 좀 해주셔야 돼. 조금만 더 해볼까? 괜찮아? 그럼 위에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봐봐. x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12야. 얘는 곱하기 1이니까 뭐가 가능해? 1, 1이 가능해. 12는 3, 4가 가능할 거고 4, 1은 4, 3, 1은 3이니까 됐다. 부호 전달해주고 얘네들의 임무는 끝나. 따라서 1x 플러스 3, 1x 플러스 4. 하나만 더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인데 어차피 1이니까 또 1, 1이지. 그 다음은 4, 5가 됐을 거고 5, 1은 5, 4, 1은 4에다가 맞불이면 되겠다. 그치? 그럼 맞불 정리해주고 얘네들의 임무는 끝나.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그죠? 읽어주세요. 이렇게 읽어주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보아하니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까랑은 다르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를 곱해야 되지? 아까 같은 경우에 막 9 같은 경우도 잠깐 3, 3으로 할까? 9, 1로 해볼까? 이런 거 막 고민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 그냥 1이야. 아니 이차계수가 1인데 뭘 1, 2를 적고 앉았어. 그러니까 1, 1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야 이짓거리 하지마. 이차계수가 1이면 그냥 바로 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바로 3, 4 찍어. 3, 4. 플러스를 만들 거야? 얘가 부호야? 플러스야? 뿔뿔해. 그래서 그대로 읽어.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어차피 여기랑 얘랑 똑같잖아. 왜 이 짓을 하고 앉았어? 그냥 여기만 해. 4, 5에다가 얘 부호가 다르잖아? 그치? 플러스 1을 만들면 맞불이면 되겠네? 그럼 x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만들어.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인수분해의 우리 아까 전에 세 번째 방법인 거야. 알겠죠?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에서. 방금 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가는 게 바로 얘야.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이차함계수가 1이냐 1이 아니냐야. 알겠죠?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찬가지. 그럼 여기 3번도 한번 해볼까? 3번도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야. 이차함계수가 1이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보자. 뭐가 있을까? 64? 그렇네.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맞불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는 거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 얘 부호를 그대로 적는 거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7xy에 플러스 72y 제곱이야. 알겠지? 72, 17 뭐가 있을까? 98? 맞아? 얘가 플러스니까 마마 붙이면 마이너스 17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8 이렇게. 맞을까? 아니야. 왜 아니야?
아, 또 y. 아, 나 자꾸 이런 실수하네. 그렇다면 여기다 이렇게 y 붙이는 습관 들이자고. 알겠죠? x-9y, x-8y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조금만 더 연습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야.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이차함계수가 1이야. 그러니까 얘는 1, 할 필요 없지? 그냥 바로 보자. 뭐가 되니? 66? 49는 안 되잖아. 그지? 66. 마마 붙이면 되겠네? 그럼 x-6 곱하기 x-6이니까 x-6의 제곱인 거. 어이구. x-6의 제곱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자연수로 만들어준 게 제일 편해.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로 먼저 묶어줘. 4분의 1로 묶어주시면 x제곱에 뭐가 됐을까? 8xy 플러스 16y 제곱이 된 거야. 알겠죠? 4분의 1로 묶어줬어. 4분의 1로 묶어줬으니까 나누기 4야. 나누기 4분의 1 했을 테니까 곱하기 4가 됐다고 생각해주면 돼. 또는 자기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슬쩍 분배 법칙을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줘봐. 제대로 된 거야. 그렇다면 해봅시다. 이차함계수 1이니까 1,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다면 뭐가 됐을까? 28? 아니죠. 44? 그러니까 4y 또 실수하지 않게 하자. 이렇게 4y 그럼 마이너스 8y가 나오지. 됐네. 그럼 4분의 1에 x-4y x-4y 아이고 똑같은 놈을 두 번씩이나 적네. 이렇게 하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 완전 제곱식인 거 미리 알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차함계수가 1인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면 미리 알아낼 수 있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을 해서 여기서는 요 과정을 거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떠오른 게 맞다. 절반의 제곱인가? 보는 거야. 슬쩍. 그냥 눈치껏 보면 되는 거야. 이거 하는데 뭐 몇 초나 걸려. 마이너스 10. 제가 지금 화살표를 긋고 있는 건 너희들 이해하라는 거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봐봐. 마이너스 12의 절반. 마이너스 6이고 제곱하면 30. 금방 암산되죠? 얘도 잠깐 봐봐. 마이너스 8이야. 이차함계수가 1이야. 마이너스 8의 절반이면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0. 금방 되죠? 굳이 이렇게 화살표를 적지 않더라도. 이해되니? 만약에 이해된다면, 얘가 만약에 진짜 이게 성립한다면, 얘는 x-6의 제곱으로 그대로 적어주면 돼. 여기서도 x-4y였겠죠? x-4y의 제곱으로 그대로 적어주면 돼. 물론 앞에 4분의 1은 그대로 붙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겠어? 아까 했던 게 잠깐만 봐봐. 절반의 제곱 맞아? 그럼 이대로 하면 돼. 절반의 제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한 0. 몇 초 정도 걸린 것 같아? 너도 봐봐. 절반의 제곱 맞아? 한 0. 몇 초 걸렸어. 근데 인지 아닌지. 절반의 제곱. 인지 아닌지 정말 몇 초 걸렸어. 0. 몇 초야. 0.000 몇 초야. 절반의 제곱.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순간적으로 항이 3개야. 항이 3개고 이차함계수가 1이면 절반의 제곱인지를 먼저 떠올려. 0.0000 몇 초를 써서 그것이 아니면 지금처럼 곱해서 12가 나오고 합이 7 나온 숫자를 찾아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0.0000 몇 초를 써서 절반의 제곱인 것을 찾아낸다면 그때는 빨리 x에다 요 놈의 제곱을 빨리 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로직인 거야.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방법. 그죠? 그 x자로 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방법. 이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렇다면 빨리 절반의 제곱을 빨리 확인을 해. 그 다음에 2면 오케이, 땡큐. 아니면 아까처럼 합곱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로직으로 도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만 이런 애들이야.
9x제곱 30xy 25y제곱이야. 이거는 우선 교과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해 볼게. 저는 이차계수가 1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차계수 1이 아니야? 그럼 절반의 제곱이 눈에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어. 3, 3이고 잠깐만 25 1은 아닐 거고 그죠? 그치? 75가 나오잖아. 5, 5 3, 5, 15 됐네? 15, 15니까 뿔 뿌리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3x 플러스 5y 3x 플러스 5y 이렇게 난 이렇게 x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야. 또 이것도 알아두기도 해야 돼.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얘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인수분해 속도는 얘가 더 빠르지만 인수분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하는 게 빠르지만 문제 출제자는 이 교육과정 내에 있는 방법 갖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하는 방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얘는 뭐냐면 야 너 3x의 제곱 아니야? 그럼 주인공은 이제부터는 3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3x 곱하기 뭐가 된 거야 얘는? 15y지. 그러면 3x가 주인공이니까 이 새끼의 절반 얼마? 5y의 제곱이 25y 제곱인지 확인하라고. 이해되니? 그렇다면 뭐가 된 거야? 3x 플러스 5y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인수분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을 하면 얘가 얼핏 보면 빨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효율성 문제야. 얘가 이렇게 3x의 제곱을 이렇게 묶었어. 근데 알고 봤을 땐 절반의 제곱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짓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린다고. 적어도 1, 2초 이상은 그냥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는 하되 실전에 사용하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 공통인수가 있네. 지금까지는 공통인수가 없었어. 우리가 지금 습관처럼 그냥 방법 설명하냐고 이렇게 됐지만 공통인수가 없어. 공통인수 묶어내보자. 뭐이니? x, y로 묶어내볼까? 그렇다면 얘 뭐야? 4x제곱에 마이너스 12xy에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됐었겠다. 괜찮니? 해보자. 마찬가지야. 2, 3, 3 2, 3은 6 2, 3은 6 마마 붙이면 딱 되네. 그죠? 완전 제곱식이었나 보다. 따라서 xy에 2x-3y 2x-3y 이렇게. 괜찮아? 마찬가지 교과서적 방법도 이해는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잠깐 봅시다. 얘 주인공이 누구라고? 2x가 주인공이었을 거라고. 마이너스에 얘도 2x가 주인공이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6y가 개수였을 거야. 얘에 대한 절반 마이너스 3y죠. 거기에 대한 제곱이 9y 제곱이 맞네. 그치?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앞에 원래 xy 있었고 2x가 주인공이라며 거기다 이거 그대로 붙여주자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요런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좋겠대. 나중에 얘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요 빈칸 채워넣는 거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2차 함수가 1이야. 그럼 땡큐죠 뭐. 뭐야 장난해요? 마이너스 의 제곱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야? 16. 끝. 얘도 뭔가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뭐의 제곱이었을까? 5의 제곱이었을 거야. 그래서 뭐의 절반이었을까? 10. 그래서 정답은 10이라고 했더니 틀렸대. 왜 틀렸지? 뭘 제곱해야지 25가 됐었지? 그러네. 5도 있지만 마이너스 5도 있었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0도 가능할 테니까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 또는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요 빈칸 채워넣기가. 그래서 얘는 교과서 방법대로 문제 풀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는 봐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그렇다면 얘는 3x를 주인공으로 잡는다면 얘는 3x 기준으로 얼마 된 거니? 4y. 그쵸? 그럼 절반의 제곱이 됐을 테니까 얼마야?
4y제곱. 여기에 뭐가 들어가? 4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니? 또는 야, 너 완전 제곱식 된대. 그렇다면 여기에 야, 너 완전 제곱식이니까 9x제곱이 나온 거 봤더니 잠깐만 봐봐. 9x제곱이 나온 거 봤더니 또 3x 모을 것 같은데? 뭐 누군가의 제곱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 봐봐. 누군가의 제곱이겠지? 결과론적으로 먼저 보는 거야. 그 다음은 전개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1차항이 2개 곱해서 2배여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럼 6b가 얼마야 된다는 거야? 12가 돼야 된다고. 그럼 b값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됐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제곱했을 테니까 4y 제곱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해는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쪽도 봐봐. 16x 제곱이야. 얘도 봐봐. 얘도. 그렇다면 얘는 누구야? 4x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얘는 또 4x가 주인공이니까 얘는 4분의 네모가 됐을 거야. 이해되니? 그렇다면 얘 절반이면 얼마야? 8분의 네모야. 그거에 대한 제곱이 4분의 1이어야 돼. 그쵸? 그렇다면 64분의 네모 제곱이 4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또는 뭘 제곱했길래 4분의 1 나왔는지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다. 8분의 네모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뭘 제곱했길래 4분의 1 나왔을까? 얘를 제곱해서 4분의 1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뭐였을까? 2분의 1. 근데 아까 2번에 우리가 교훈이 있었어? 마이너스 2분의 1도 가능했겠지. 따라서 네모 값은 뭐가 된 거야? 80 곱해주시면 4. 맞아. 곱하기 80 하면 이해돼? 그리고 또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됐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 뭐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죠. 지금 또 이런 게 더 괜찮을 수도 있어. 16x제곱 4분의 1? 아, 그럼 당신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당신 완전 제곱식 된다며. 이렇게. 그렇다면 슬쩍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2개 곱해서 2배였을 거 아니야. 그치? 네모값은 얼마? 4. 또는 마이너스도 완전 제곱식이지?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건 또 이 방법이 또 빠르기도 하네. 결과를 먼저 보수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아까 전 얘는 3x가 주인공이겠네 라고 생각해서 방금 문제 풀었을 때가 좀 더 수월했고, 얘를 풀 때는 또 결과를 먼저 보고 결과를 예측한 이후에 바로 역연산으로 전개해서 같도록 만들어지는 개수를 찾아주는 게 좀 더 수월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뒤쪽에 방정식 그리고 이차함수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꼭 봐주셔야 돼. 알겠죠? 지금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것도 잠깐 봐보자. 공통인수를 묶어내보자. 뭐가 있을까? 얘는 2a 묶어내면 뭐가 돼? a 플러스 4. a 플러스 4. 괜찮아? 여기는 공통인수 뭐 있어? 꼭 문자만 있는 건 아니야. a 플러스 5로 묶어내도 돼. 그럼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어? b.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3. 괜찮아? 여기는 공통인수 뭐 있어? x, y로 묶어내주면 여기 남는 거 x, 여기 남는 거 여기 남는 거. 괜찮아? 여기서는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공통인수 없는데 처럼 보이지만 살짝 가공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같아지죠. 이해돼? 그러면서 x-1로 묶어내 주시면 남는 거 2x 플러스 1, 남는 거 빼기 x. 그러다 보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빨리 여기 하나, 둘, 밑에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둘, 여기에 셋, 네 개까지. 알겠지? 인수분해 유형이야.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여기도 1번, 2번. 이해할 수 있겠어? 1번, 2번만 해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86페이지에 1번, 2번, 그리고 91페이지에 1번, 2번. 알겠지? 아니, 직접 다시 풀라고.
여기에 답 나왔으니까 직접 다시 인수분 해보고 결과랑 같은지. 여기 확인 문제 말고, 확인 문제는 과제로 낼 거니까 확인 문제 말고 봅시다. 이번엔 쭉 넘겨보셔서 이제 우리 인수분해 이제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공통인 인수 찾아달래. 아니 덧셈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 너를 A 곱하기 B라고 하고 너를 A 곱하기 C라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공통인 인수는 뭐가 있는 거야? A인 거죠? 그치? 그렇게 찾아달라는 얘기네. 인수분해라고. 이차함계수가 1이죠? 빨리 보는 거야? 절반의 제곱 맞아? 아니지? 그러면 뭐야? 4, 7? 그죠? 어떻게 될까? 뿔마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4. 좋았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7. 여기는 어떨까? 5, 1 무조건 해야지. 그죠? 5, 1밖에 없어. 여기는 3, 4. 4, 5, 20에 3에다가 얘 부가 마이너스니까 뿔마 아니면 맞불에서 17이 만들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맞불? 맞불. 그치? 그럼 뭐가 된 거야? 5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 그럼 공통인수 뭐 있어? x 플러스 4. 이해할 수 있겠어? 인수분해 빨리 해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은 좀 별표 좀 쳐놔. 이건 고등학교 때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풀면 될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x 마이너스 1이 몇 페이지냐면 92페이지입니다. x 마이너스 1이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의 인수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는 말이야. 얘는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가 지금 2차지. 여기 2차야. 여긴 얘는 1차고 곱하기 뭐 했을까? 1차였을 거라고. 얘도 분명히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나와 있었겠지. 그쵸? 그러니까 몇 x 플러스 상수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짐작해 보건대 얘 몇 x였을까? 4x였겠지. 그럼 얘는 뭐였을까? 플러스 9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9였을 거야. 그치? 최고차가 4x제곱 나오려면 얘랑 만날 수밖에 없잖아. 상수항이 나오려면 얘랑 만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뒤쪽에 누가 붙는다? 4x 마이너스 9가 붙는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너 4x 마이너스 9였어. 알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끝났네? 전개하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전개 한번 해봅시다. 전개해보자. 뭐가 되겠니? 4x 제곱에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개 그린다 그랬었지?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13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A값 얼마? 13. 이게 교과서적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봐봐. 인수분해라는 것은 양쪽 등식이 항상 똑같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봐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은 뭐니?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야. 알겠죠? 내가 x에다가 100을 넣어볼게. x에다가 100.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x에다가 100을 넣었어. 아니야. 10만 넣자. 10만 넣어보자. x에다 10만 넣었어. 그렇다면 얘는 11의 제곱이지? 우린 11의 제곱을 알고 있어. 얼마로 알고 있어? 121? 진짠가 한번 살펴볼까? x에다 10을 넣었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치? 10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여긴 20. 여기는 121 맞아? 맞네.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전개했다 뿐만 아니라 양쪽 등식은 완전히 같은 등식이라는 거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지. 그것을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좀 어렵게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얘네들은 똑같은 식이야. 항등식.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들. 아니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x 마이너스 1에 뭔가가 곱해진다고? 돼.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얘가 무엇입니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가 궁금한 거야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A가 궁금한 거야. 맞니? 그럼 A 값만 찾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좋으니까 식을 효율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야. X에 얼마를 넣어볼까? 응? X에 얼마 넣어볼까? 어차피 여기에 있는 X값을 몰라. 여기에 있는 식을 몰라. 그러니까 얘와 상관없이 이 특정값이 결정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가 폭파가 돼야 된다고. 이 식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치? 이 식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X값 얼마? 1을 넣어보자는 거죠. X에다 1을 넣어볼까? 그러면 4. X에다 1을 넣어보자는 거야. 1. 넣어봤어. 4.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얼마라는 거야? 0. 따라서 13 마이너스 A가 0이네. A 값 얼마? 13. 이게 좀 더 수월하겠네.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것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얘를 인수정리라는 표현으로 배우실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넘어가 봅시다. 다시 보자. 이번엔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이서라는 친구는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얘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 x제곱에 셜러셜러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x의 개수, 요 놈을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했대. 그래도 전개하면 다시 말하면 얘는 뭐라고 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전개했다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함은 뭐는 제대로 봤다?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 따라서 b값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12였다. 이해하시겠어? 다시 두 번째 지혜라는 친구 보자. 지혜는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였는데 이번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 그렇다면 얘는 뭘로 잘못 본 거길래 인수분해 저딴 식으로 했대? x제곱에 더해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됐겠지? 맞아? 그렇다면 b값은 잘못 본 거야. 대신 뭐는 제대로 봤어? a값은 제대로 봤다고. 그치? a값은 얼마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 1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지. 따라서 제대로 된 식은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였는데 a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b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2라고. 얘를 인수분해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아? 얼마 될까? 3, 4, 12에 맞불이면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여기도 봅시다. 얘네들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은 아마 여러분들 이거 퍼즐 문제집들 보면 이렇게 쭉 큰 도화지에다가 진짜로 이걸 해서 막 여기 x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고 조그만 놈들은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 막 했었거든. 이런 퍼즐도 있어요 실제로. 얘가 그것은 진짜 만드는 거.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그려놓고서 만들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얘가 뭔가가 됐겠지. 마찬가지 띡띡띡 해서 뭔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암튼 만들었어.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이 넓이는 얘네들의 넓이의 합과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야 좌변 너는 넓이가 얼만데? 나 x제곱 2개 있어. x 5개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2개 있더라. 그럼 너도 넓이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슬쩍 빨리 보는 거야. 야 너 그럼 넓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너는 2, 1에 2, 1에 2는 4, 1, 1은 1 뿔뿔 이렇게 됐던 거겠네? 그렇다면 너는 넓이가 2x 플러스 1, x 플러스 2였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얼마다? 2x 플러스 1이고 얘가 x 플러스 2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얘가
가로 곱하기 세로였을 테니까. 그렇다면 얘가 가로 세로일 수도 있겠고 세로 가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를 묻고 싶은 것은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누가 가로이든 누가 세로든 의미가 없겠네. 그래서 두 식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놈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부탁드립니다. 뒤에 부분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선 지금 나와 있는 요 5번, 6번만 지금 빨리 한번 풀어보고 다음 복잡한 인수분해로 넘어가죠. 네, 이제 봅시다.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응용 부분인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결국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미 우리가 수학을 벌써 7년, 8년째 수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베테랑이야. 이거 인수분해하래. 뭐가 보여? 이걸 뭐라고? 뭐 해야 돼? 이런 복잡한 식이 나오면 이런 복잡한 식을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걸 뭐라 불러? 치환이라고 불러.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간단한 식으로 바꿔줘. 내가 얘를 t라고 바꿔줄게. 그렇다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니까 의미! 땡큐네. 절반의 제곱 눈에 보여?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t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다 끝났지. 인수분해 다 끝났으면 이제 도로 집어넣을 거야. t 자리에 뭐를? x 플러스 3을.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니?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치환을 한 이후에 다시 우리가 대입이라는 것을 할 건데 그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대입을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을 인수분해 해달래. 딱 봤는데 난 또 인수분해가 다 끝난 줄 알았지. 그래서 딱 집 밖을 나가려고 봤는데 앞에 마이너스 27을 두고서 내가 인수분해를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치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해서 짐을 다 싸놨어? 그래서 딱 짐을 들고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방 구석탱이에 마이너스 27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가? 아니지. 고개를 끄덕여. 버리고 가면 안 되죠. 보자기를 두고서 다시 보자기를 풀어 헤쳐야지. 다시 말하면 뭐 하셔야 된다고? 얘를 전개하셔야 된다고. 근데 공통 부분이 보여? 보이지. 여기는 x 플러스 y가 보여. 이번 얘를 a로 치환해 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a 빼기 2, a 플러스 4 빼기 27인 거야. 전개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에 얼마입니까? 플러스 2a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7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a 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35. 이제 여기서 선택이야. 얘를 바로 인수분해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대입할 것이냐. 뭐 해야 돼? 지금 대입하면 될까? 아니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대입해야 된다고.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전개가 목표야? 아니면 인수분해가 목표야? 인수분해가 목표야. 지금 인수분해 된 거야? 아니지. 아니야. 지금 대입하면 안 돼.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뭐가 되겠니? 7호 35 뿔마가 될 테니까 뭐가 된 거야?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난 상태야.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돼. 뭐 해줘야 돼? 대입. 불러봅시다. 불러봐. x 플러스 y에 플러스 7, 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5.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아까 전에 4개 공식은 다 됐고 이번에는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서도 잠깐 별표 좀 쳐주시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별표를 친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입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식으로 또는 스킬로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항이 3개짜리 또는 항이 2개짜리야. 그럼 항이 4개짜리 나왔을 때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항이 4개짜리는 교육과정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은 이거야. 문제 만드시는 분이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둘둘로 묶어내준다. 물론 이 둘둘에 대한 기준은 얘와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생겨야 돼. 무슨 말입니까? 항이 4개야. 둘둘로 묶어볼 거야. 둘둘로 묶어봤는데 여기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둘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슬쩍 위치를 바꿔서 a제곱 플러스 bc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이렇게 묶어본 거야. 알겠지? 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c 그래 너희 한 팀. 그 다음에 너희는 aa 공통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팀. 묶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엔 적절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a제곱 마이너스 ac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c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있죠. a에 a 빼기 c가 있을 거고 여기도 공통인수가 있어. 마이너스 b에 a 빼기 c가 있죠. 그죠? 이렇게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둘둘을 묶어내주면 이제 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a 빼기 c를 앞으로 빼내시면 a 빼기 b가 남아 있었겠죠. 이해할 수 있었겠어? 또는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데요. a제곱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bc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해볼까? 예, 공통인수 묶어내주면 a에 a 빼기 b지. 여기서도 빼기 c로 묶어내면 a 빼기 b가 됐을 거야. 빼기 ac 플러스 bc가 됐을 테니까. 괜찮니? 그렇다면 a 빼기 b가 있을 테니까 얘네들 앞으로 묶어내 주시면 남아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a 빼기 c 이렇게 말이죠. 이해돼?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둘둘로 적당하게 묶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묶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할 게 없다고. 둘둘로 묶었을 때 또 각각의 얘네들끼리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또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공통인수가 반드시 생기도록 묶어주셔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라 하는 문제 스타일이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여기서도. 그럼 2번은 어떻게 둘둘씩 묶지? 이렇게 묶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얘네들 묶어내면 5에 x 빼기 y. 둘둘로 묶으니까 얘네들한테서 뭐가 생겼어? x 빼기 y가 생겼네. 남는 건 x 플러스 y에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 끝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둘둘로 묶어내는 문제 유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묶어볼까? 이번에 둘둘로 어떻게 묶어볼까? 이렇게 4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1. 얘는 1 플러스 y, 1 마이너스 y. 공통인수 안 생긴다. 그죠? 안 돼. 그러면 다르게 묶어볼까?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떠오른 게 그럼 다른 유형 아닐까? 얘는 다른 유형이야. 둘둘로 묶었는데 이렇게 저렇게도 다 해봤어. 아까 전에 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봤더니 공통인수 생기는 경우가 생겼던 거고 방금은 어떻게 해봐도 안 돼. 그렇다면 다른 유형인가? 맞아. 셋 하나로 묶어줄 거야. 셋 하나로 묶어주는데 기준은 이거야. 셋이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이 3개짜리가 인수분해가 말이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봅시다. 여기서 보면 셋 하나.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러한 개수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 절반의 제곱이지? 얘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절반의 제곱 보여?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거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인 거야. 절반의 제곱인 거 보여?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인 거야. x제곱 플러스에 8x 플러스 16인 거야. 절반의 제곱인 거 보여? x 플러스 4의 제곱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차계수가 이럴 때 이렇게 1, 2, 1에 대한 개수, 1, 4, 4에 대한 개수, 1, 6, 9에 대한 개수, 1, 8, 16에 대한 이런 개수의 움직임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1, 2, 1, 4, 4, 1, 9, 6, 1, 16, 8, 1 이런 경우도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물론 얘는 최고체 계수가 1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되긴 되죠. 뿔 뿌리면 사가 만들어지니까. 이해되니? 얘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2에 11이죠. 2일은 2일은에다 뿔뿔을 붙여주시면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됐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4, 4, 1, 1, 4, 4 이런 것들. 그렇다면 요놈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셋 하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는 것을 눈치챘으면 좋겠다고. 1, 4, 4를 보고서. 그래야지 빼기 y제곱을 했을 때 항이 4개짜리를 요 형태구나 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죠. 하게 되면 눈에 보이죠? 됐네. 셋 하나가. 알맹이끼리 한 번 더하고 알맹이끼리 한 번 뺀다가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여기서도 둘둘로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얘는 어떨까? 이렇게 말이야. 최고체 계수가 마이너스라서 조금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보자. 이제 눈에 들어와? 1, 2, 1이네. 그치? 1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y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니? 그렇다면 알맹이끼리 한 번 더하고 알맹이끼리 한 번 빼는 형태가 나타나시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이 4개짜리는 다음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이야. 마찬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을 지금 빨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이번엔 다른 문제 정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숫자 계산해달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제 계산해도 써먹을 수 있을까 보자는 거야. 우리가 어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걸 계산해야 될 날이 만약 온다면 2.35 곱하기 2.35야. 어떻게 줘야 돼? 2.35 곱하기를 빼내시면 39 플러스 61이지? 얘 얼마니? 2.35 곱하기 얼마니? 얘 100.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달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2번은 어떻게 계산해달라는 걸까? 2번은 86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치? 4도 반복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너를 A라고, 너를 B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게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뭐가 돼? B제곱이 됐을 테니까 86 더하기 4에 대한 제곱이니까 얼마니? 90에 대한 제곱을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지? 이것보다 훨씬 쉽지 뭐. 다시. 널 보아하니 53제곱 빼기 47제곱이야. 그럼 루트에 53과 47을 한 번 더해 주시고 53과 47을 한 번 빼주겠지? 그렇다면 루트에 얼마야? 100 곱하기 얘는 얼마야? 6. 맞아. 100 하면 뭐가 떠올라? 10제곱. 맞니? 10루트 6이었겠네. 이해할 수 있겠어? 부탁드립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볼 건데 딱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딱 보자마자 유리화하고 싶어야 돼. 알겠지? 따는 게 아니라 유리화하고 싶어야 돼. 루트 2 마이너스 1씩을 똑같이 곱해 주시면 x 값은 뭐가 돼?
루트 2의 제곱, 같은 부호의 제곱에서 다른 부호의 제곱을 뺐었죠. 얘는 1이니까 의미가 없고. 2 빼기 1이니까 얼마니? 1이죠. 그럼 얼마니? 루트 2 마이너스 1. y 값은 어떻게 돼? 루트 2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루트 2의 제곱 빼기 1제곱에서 루트 2 플러스 1이 생겼을 테니까. 얘 어차피 1이고. 요렇게. 이해되니?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y가 루트 2 플러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1번에 대입한다면, 몇 번 대입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떠오른 게 뭐니? x, y로 묶어보자는 거야. x 플러스 y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보호만 다른 애들의 특권이죠. 곱하면 얼마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 합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죽지? 얼마야? 2 루트 2.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넘어가 봅시다. 얘도 x제곱 빼기 y제곱 하니까 뭐 하고 싶어? 지금 대입하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제곱 너무 싫어. 왜냐면 항 2개짜리 제곱하면 항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3개, 3개, 그 6개의 항을 다시 동량 정리해야 되잖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라고? x 플러스 y에 x 빼기 y인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부호, 앞에 건 완전히 똑같고 뒤에 거의 부호만 다른 애들, 이렇게 가운데 부호만 다른 애들은 합과 차가 굉장히 예쁘죠. 합하면 방금 얼마 나왔어? 2 루트 2. x 빼기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소거되고 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됐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여기도 마찬가지 4개 3번과 4번 지금 빨리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이번엔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네? 인수분해가 된 줄 알았어. 여기까지만 딱 보고서 아이고 어디야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된 줄 알았지. 그랬는데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어 헤쳐야 돼. 근데 괄호 4개짜리를 다 전개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차피 우리는 괄호 2개밖에는 못 풀잖아. 그래서 둘둘로 쪼갤 건데 그 기준을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어.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됐을 거고 기억나시죠? 2개 합, 2개 곱. 얘도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8인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전개를 하면 되지. 전개. 그럼 항이 몇 개 나와? 9개 나와. 그 9개를 다시 동량 정리하려니까 미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얘를 이렇게 묶어보면 어떨까? 다시 말하면 순서를 잠깐 바꿔주는 거야. 어차피 교환 법칙 될 테니까 말이야. 순서를 바꿔주고 나니까 얘 볼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맞아? 뭐가 보여? x제곱 플러스 x가 보이는 거야. 우린 얘를 뭐 할 거라고? 치환. 얘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을 해볼 거라고. 내가 얘를 a로 치환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a-2에 a-12에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지. 맞니? 다시 전개해 주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14a에 플러스 24인데 뒤에 24가 또 있지. 정리하시면 얼마야? 정리하시면 48. 다시 또 인수분해보자. 뭐가 있을까? 6, 8에 48? 마이너스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a-6, a-8 이렇게. 끝이야? 아니지. 모든 일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셔야 돼? 대입. a 대신에 뭘 집어넣어?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넣을 겁니다. 하고 나니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얘는 x 2, 3에 맞불이었을 거 아니야, 그쵸? x-2에 x 플러스 3. 얘는 안 되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요렇게. 뭐 인수분해 안 되는 건 냅두지 뭐 어떡해. 뭐 8, 4, 2, 8, 8, 2는 8 모두 다 안 되잖아. 그래서 1을 못 만드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아? 이건 지금 빨리 해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부분들이야. 지금 좀 잘 들어야 돼. 이건 좀 제가 지금 수업은 한 번만 하지만 집에 가서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단계별로 좀 한번 해주셔야 돼. 잠깐 봅시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때야. 물론 항이 여러 개이기도 하지만 5개 이상으로 길기도 하지만 문자가 우선 여러 개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해.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해서 에 대해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수가 높은 차수에서 점점 낮은 차수로. 알겠지? 차수가 낮은 문자. 지금 차수 누가 낮을까? x는 몇 차야? 2차가 지금 최대야. y는 1차. 그러면 y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y에 대한 내림차수니까 y 있는 놈과 y 없는 상수항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거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y 있는 놈들 어디 있을까? 여기 있고 여기가 있었겠다. 그치? 요 놈들 정리 한번 해볼까? 우선 느낌상으로는 마이너스 2y로 묶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y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y로 묶으면 x 플러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가 내림차순이니까 여기는 얘가 요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돼? y의 개수가 이렇게. y가 주인공이니까 y의 개수. 그 다음에 떨거지들 쭉 이렇게. 그런데 이 떨거지들 있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요 떨거지들 주인공이 아닌 이 엑스트라들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100% 인수분해가 돼. 지금 인수분해 되나? 3이래. 뿔뿔 되면 되지. 어떻게?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야. 하고 나면 보여. 하고 나면 보여. 이 방법대로 하고 나면 보여. 뭐가 보여? x 플러스 1이 보여. x 플러스 1로 묶어내 주시면 누가 남어? 마이너스 2y. 누가 남어? x 플러스 3.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금 부담되는데 그렇다면 살짝 쿵 위치를 바꿔줄까? 알파벳 순서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차수가 낮은 문자를 먼저 정해. 그래서 그것을 내림차순 1차, 그 다음에 상수 이런 형태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1차 쭉 정리하시면 이 주인공이 없는 놈들 얘네들끼리는 100%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면서 공통인수가 만들어져.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 돼. 알겠지? 생겨. 묶어내. 그 다음은 정리. 이해할 수 있겠어? 옆에 거 봐봐. 옆에 거는 x 몇 차? 최대 차수가 2차. 물론 1차 내도 있지만 최고 차수는 2차. y는 1차 내도 있지만 2차. 음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이럴 때는 마음에 드는 애 동차식이잖아. 차수가 모두 똑같아.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문자.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x에 대해서 했었잖아. 그치? x가 아무래도 좀 편해. x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2x제곱, x에 대한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지. 내림차순이니까 2x제곱. 그 다음 x 있는 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알겠죠? 요 놈들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로 요렇게 됩시다. 가능하면 마이너스도 묶어내지 마. 왜냐면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아니면 이렇게 묶어. 그 다음은 마이너스 y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6이 엑스트라들이야. 근데 이 엑스트라들이 100%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래서 야, 너 인수분해 된다는데? 아, 최고차 계수가 자연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나 보다. 마이너스로 묶어내보자.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인 거야. 이해되니? 어떻게 되겠니? 2, 3에 뿔 마면 되겠네. 따라서 2x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에 대한 x에 마이너스에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하면 조금 어려워. 그렇다면 x가 주인공이고 이런 엑스트라들은 숫자 역할을 할 거야. 알겠죠? x 얘네들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봐봐. x제곱의 개수가 2야. 1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 그 멜빵 공식 또는 x자로 곱했던 공식 기억나시죠? 1을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y 플러스 2와 y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또는 y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1을 넣어도 괜찮아.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x자로 곱해봐. 얘는 2y 마이너스 6이고 얘는 y 플러스 2야.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기 7을 만들어야 돼. 가능한가? 이 상수항만 봐봐. 빼기 7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진다고. 안 된다. 그러면 바꿔볼까? y 마이너스 3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y에 플러스 4가 되고 y 빼기 3이 된 거야. 이 결과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뿔말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을 만들 수 있을까? 마이너스 7 상수만 먼저 기준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을 거고 진짠가? 그렇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우리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줄 거야. 인수분해는 2x에 y 마이너스 3 그리고 1x에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 이렇게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 중학교 과제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해 놔야 되는 문제야. 알겠지? 두 문제 지금 빨리 한번 해봅니다.